여러분 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의사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두 가지, 바로 눈 건강과 마음 건강에 대한 솔직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도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강렬한 위기감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착각은 자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눈 건강은 50대가 되어서야 신경 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20살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50대에 내 눈이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오시면 사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오셔야 하지만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시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눈 뒤쪽의 망막 부분과 눈 앞쪽에 있는 우리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 부분입니다. 이 두 곳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흐려지고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암흑의 세계를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정체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이 왜 생길까요? 단순히 오래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물론 노화 현상의 일종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미친 듯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가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잔주름이 생기고 잡티가 생기듯 수정체도 햇볕, 특히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서서히 삭아서 뿌옇게 변합니다. 젊은 시절 자외선 차단에 소홀했던 당신의 행동이 훗날 백내장 수술 때에 눕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백내장을 예방하는 핵심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듯이 눈에는 선글라스를 써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색깔이 들어간 선글라스가 아닙니다. 정말 자외선을 100% 필터링하는 좋은 렌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글라스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은 자외선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젊어서부터 선글라스 착용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안경을 쓰는 분들이 백내장이 더디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안경 렌즈에 UV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돈 10,000원, 20,000원만 더 내면 UV 코팅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눈을 백내장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평소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는 질환이 바로 건성환입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정말이지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심하면 통증까지 동반하죠. 눈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주 깜빡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컴퓨터 화면에 몰두할 때 또는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는 눈 깜빡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보든 뭘 하든 자꾸 짬짬이 눈을 감아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건성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인공 눈물에 의존하기 전에 내 눈물이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찬바람이 많이 불고 실내에서는 건조한 히터 바람이 끊임없이 눈을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물을 증발시키고 눈을 사막처럼 메마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눈물이 단순히 눈을 적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은 눈의 가장 바깥쪽인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균을 씻어내며 심지어는 작은 상처까지 치유하는 만능약입니다.
이 눈물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양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눈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염증과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성환이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장기간 방치하면 각막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고 시력 저하까지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현대인들에게 건성환은 이미 만성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소리 없는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눈 건강과 마음 건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둘은 하나의 끈으로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이 피로하고 뻑뻑할 때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짜증이 밀려오는 경험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눈의 피로가 전신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의학은 눈의 망막이 사실상 뇌의 일부가 밖으로 돌출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외부 정보를 과도하게 처리하고 피로해지면 그 피로가 시신경을 타고 그대로 뇌에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쉴 틈 없이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잉 분비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원래는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어야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알림, 직장 상사의 꾸중,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끝없는 정신적 스트레스 앞에서 우리의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위급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때문에 코르티솔이 쉴 새 없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문을 열며 무엇보다 우리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라는 불을 지릅니다. 염증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암을 비롯한 거의 모든 퇴행성 질환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만성 염증이 바로 눈과 마음을 동시에 파괴하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염증은 망막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켜 황반변성이라는 무서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는 황반이 손상되어 결국은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그야말로 눈 건강의 종착역과도 같은 질병입니다. 또한 뇌 속의 만성 염증은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짜증과 무기력함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눈과 마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김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무서운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잘나가는 IT 기업의 팀장으로 일하던 김민수 씨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에 시달렸고 주말에는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누워만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만성 피로 증후군의 표본이었죠. 민수 씨의 하루는 커피와 탄산음료로 시작해서 밤에는 소화불량으로 고통받는 나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침침하고 맑은 시야를 가지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과 극심한 무기력증은 그의 삶의 질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가 심각한 위기를 깨달은 것은 43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었을 때였습니다. 간 수치는 이미 정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섰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고지혈증 약 복용을 권고받을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다간 50세 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그가 매일 느끼던 눈의 피로와 침침함은 초기 백내장과 심각한 건성한 증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몸의 모든 시스템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날부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의 변화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그의 집 식탁과 동네 뒷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일상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습관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장 먼저 간헐적 단식 인터미턴트 패스팅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라는 단순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그의 몸은 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포식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포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 세포 스스로 낡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나 단백질 찌꺼기를 잡아먹고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이 청소 과정이야말로 노화를 늦추고 만성 염증을 끄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민수 씨는 이 단식을 통해 그의 몸속에 쌓여가던 염증 쓰레기를 매일매일 청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통곡물, 신선한 채소, 오메가-3과 풍부한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눈의 건조함과 전신 염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오메가-3의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늘렸습니다. 뇌신경 세포의 주성분이기도 한 오메가-3과 풍부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그의 불안감과 우울증도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뇌를 만드는 건축 자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식단 변화로 몸이 가벼워지자 민수 씨는 다음 단계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거웠지만 그는 꾸준히 속도보다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30분, 주말에는 1시간씩 동네 뒷산 둘레길을 달렸습니다. 러닝이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달리기는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달리기를 통해 우리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BDNF는 뇌의 성장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BDNF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 기존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뇌의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후 민수 씨는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에 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의 피로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BDNF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효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눈의 과부하를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 그의 삶은 완전히 반전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의학과 동의보감의 지혜가 접목되다 민수 씨의 변화를 지켜보던 한의사인 지인이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현대적인 방법론을 따랐지만 그 원리는 이미 수백 년 전 동양의학에서 강조하던 정신과 신체의 조화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의 오장육부 중 특히 간과 심을 눈 건강과 마음 건강이 핵심으로 봅니다. 동의보감의 가르침에 따르면 간은 눈의 구멍을 열어주며 피를 저장하고 조절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간이 건강해야 눈이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야근, 불규칙한 식사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기운을 상하게 하여 눈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고 눈을 침침하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민수 씨가 시행한 간헐적 단식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은 간에 쌓이는 부담을 덜어주어 간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니
눈으로 맑은 기혈이 잘 전달되어 눈의 피로가 풀린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말하는 해독과 간 수치 개선이 동양의학에서는 간장의 기운 회복이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이며 정신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의 기운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과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민수 씨의 러닝은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러닝을 통해 심박수가 올라가고 전신의 기혈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심장의 기운이 강해지고 정신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민수 씨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눈에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눈 건강의 반전입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와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에 대한 철저한 습관으로 인해 그의 초기 백내장 진행은 현저히 늦춰졌고 건성한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과 의사는 그의 눈 상태가 1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졌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마다 눈이 침침해서 세수를 오래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반전은 진짜야? 라는 의문을 가졌던 그의 동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정신 건강의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만성적으로 높았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밤에 잠을 설치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러닝과 단식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자 그의 무기력함과 불안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고 팀장으로서의 업무 효율도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출근길이 지옥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전신 건강이 드라마틱한 개선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체중은 10kg 이상 감량했습니다. 뱃살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는 40대의 몸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위기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였음을 깨달았고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김민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 눈의 만성적인 염증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블루라이트에 눈을 혹사시키고 스트레스를 폭식이나 음주로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소리 없는 건강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바로 간헐적 청소와 활력순환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몸속의 낡은 세포와 염증 찌꺼기를 청소하고 러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뇌와 눈의 신선한 피와 기운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동의보감이 말했듯이 간을 쉬게 하고 심장의 기운을 안정시켜야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건강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좋은 습관을 쌓아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글라스를 꺼내 쓰시고 퇴근 후 30분의 러닝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가공식품과 설탕을 치우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무서운 염증의 불길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행동에 나서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반전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